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 체포안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의 특권 이런 거 좀 아시죠? 들어보셨죠?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상의 특권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의 한 가지가요,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고요, 하나가 면책 특권이 있고 그래요.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이 면책 특권은요, 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이, 자 보세요. 이거는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발언 및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이어야 돼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의원은요, 입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회의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옛날에는요, 나랑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적당히 타협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총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찍어 누르는 거예요. 무력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일반 백성들도 동원돼 가지고 말이죠, 무고한 희생을 치르곤 했죠. 근데 이런 야만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자. 어차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관계를 두고 경쟁하는 것인데, 그 경쟁을 할 때 이제 총칼 대신에 입으로 하자, 입으로. 이렇게 해서 도입된 게 의회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입이 무기입니다. 입이 옛날식으로 보면 총과 칼이에요. 그런데 아니, 입으로 싸우게 했는데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 이런 식으로 입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입을 막으면? 그러면은 이 무기를 아예 뺏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러면은요,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대통령이 행한 일에 대해서 국회의원조차도 자기 입으로 생각난 걸 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도대체 그 누가 공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핵심의 한 가지로 보장해줘야 될 특권이 면책 특권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반대 해석을 해보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면책특권이 없고요, 국회 바깥에서 한 행위나 뭐 발언이나 그런 거는 또 면책특권 대상이 안 돼요. 국회 안에서 했더라도 직무상이 아닌 이야기라면 그것도 면책특권 범위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요,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그런데 이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괴담, 진짜 유언비어 이런 걸 퍼뜨렸다. 그러면요, 국회 안에서 징계하는 건 가능해요. 국회의원들끼리 안에서. 국회에도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징계하고 처벌하는 건 가능해요. 어디까지 가능하냐?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명하는 것까지도 가능해요. 국회의원들끼리 모이면. 물론 제적의 3분의 2나 찬성을 해야 되는 아주 엄격한 요건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도 국회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 있다면 묻고, 국회 밖에서 검찰, 경찰 이런 데가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이제 앞에 페이지에서 봤던 거 제가 아직 안 지웠으니까. 봐보세요. 검찰, 경찰, 이 수사 일선에 서 있는 기구들 위로 타고 올라가면 정점에는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그렇게 형편없이 자기를 비난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하여 이거를
강압적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적인 감정을 여기다 털어놓고 할 리는 없을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대통령 자리에 자격도 안 되는 자가 올라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국민들의 판단력이 매번 정확할 수는 없어요. 긴 텀으로 보면 국민의 선택의 방향은 옳아요. 그러지만 물이 바다를 향해 갈 때에 때로는 이 야산 같은 게 하나가 떡 버티고 있으면, 혹은 암석 같은 게 너무 단단한 암석이 버티고 있으면 물줄기가 좀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소하게 그때그때 국민이 선택하는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인간은 어차피 온전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완전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이 집단 지성을 발휘할 때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때가 되면 임기를 채운 선출직 공무원들을 갈아치울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실수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궁극에는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맞습니까? 이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그런데 결국 때로는 이 자리에 자격도 안 되는 자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 검찰, 경찰을 동원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있어. 그럴 때 그게 꼴보기 싫어서 국회 밖에서 검찰,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혹은 때로는 국정원도 동원하기도 했어요. 옛날에 국내 파트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생활 정보까지 다 캐가지고 겁박도 하죠. 너 입 안 닮으면 이런 거 터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차고도 넘쳐요. 그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부당하게 개입하면 됩니까? 그러면 국민의 권리는 어디 가서 호소를 합니까? 그래서 준 게 면책특권이에요. 정 문제가 될 발언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했다면 국회 안에서 책임을 묻자 이 말이에요. 책임을 안 묻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한테는 쥐가 뭔데 특권을 가져? 왜 쥐가 뭔데 특권을 가져야 돼? 그러니 국회의원 얘네 특권 다 없애버립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거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 라고 하면 정치 냉소주의적인 입장으로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해서 좋은 점수 못 받을 거예요.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냥 부안해동하는 겁니다. 면책특권은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예요. 그런데 남용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뒤에 숨어서 진짜 나쁜 짓거리들을 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역주의를 막 자극하는 발언, 이런 걸 막 해. 선거철 다가오면 자기네 지지자들 똘똘 뭉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발언을 하냐면 종북론 이런 거를 막 터뜨리는 거예요. 종북론. 글쎄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뭐 저랑 견해가 다르신 건데,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친북적으로 북한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드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어느 정파를 막론하고?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대통령 정도 올라간 사람은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다른 바이어스가 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을 위해서 복무한다? 어디 뭐 외국 더 잘 되라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외국을 더 우선시해서 정책을 편다? 글쎄 그런 거는 어쩔 때는 또 서운한 마음에 그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까지를 갖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은 좀 가져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조롱하고 몰아세우고 그 다음에 프레임 잡아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 정파의 이익엔 도움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국민의 이익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은 야단을 쳐야 될 일이고요. 그건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런 짓거리들을 했던, 색깔론 제기하고 지역 감정을 조장했던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제가 좀 기억나는 건들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론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국회 안에서 양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이라 손치더라도 그건 같이 혼내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국회 안에서 이게 좀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면책특권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독재를 옹호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을 잘 그어서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슷한 게 불체포 특권입니다.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게, 불체포 특권은요, 국회의원은요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은 회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기. 9월 1일이 되면 정기국회를 열어요. 100일 이내 회기를 상정해서 뭐 이제 그때 회의를 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에 필요할 때 임시회를 열어요. 30일 이내 회기로 임시국회를 엽니다. 임시회가 있고 정기회가 있어요. 그게 회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라고 한다면 어떤 표결에 참여해야 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승만 정권에서 했다는 4.4.5 입개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나 아니면 발췌개헌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표결을 행사할 것 같은 야당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표결에 참여를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옛날에 후진국이던 시절에.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표결 방해를 위해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함부로 잡아가는 거,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도입된 제도가 불체포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이제 도입된 겁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현행범은 그건 뭐 할 말이 없고, 회기 중이든 나발이든 간에 이 현행범으로 지금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거는 잡아가도 찍소리 못하는 거지. 그런데 현행범이 아닌데 어떤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잡아가겠대. 잡아가겠다고 할 때는요, 그걸 또 무조건 못 잡아가게 할 수는 없고요. 아무리 그래도 국회 동의를 받으면 잡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진짜로 양아치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회기 중에 이 뒤로 꽁꽁 숨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죠. 그런 걸 우리가 그래서 붙인 말이 방탄국회예요. 방탄국회. 회기가 끝났는데 어떤 암흑의 의원이 체포될 것이 걱정되어 괜히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줘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야가 그거는 서로 니네 편 우리 편도 별로 없어. 왜냐하면 그 누구도 수사선상에 오를 일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손잡고 사실 막아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아주려고 어떻게 하냐면 회기가 끝났는데 체포될까 봐 국회를 다시 열어주는 거야. 여야가 합의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국회가 열리면 그럼 또 국회 동의를 받아서 체포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체포를 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걸 우리가 방탄국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불체포 특권이 남용된 사례예요. 근데 이게 남용됐다 그래서 제도가 없어져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발췌개헌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상 한계 때문에 발췌개헌이 어떻게 됐었다라는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때 있잖아요. 국제공산당에 관련 연루가 있다고 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무대기로 갖다가 체포해서 갖다 가둬놓고 표결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이게 무슨 국회 프락치 사건 뭐 이래가지고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불체포 특권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이 두 가지 특권을 준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국회의원 뭔 특권이 필요하냐면서 폐지해야 돼. 그놈의 국회의원들 월급도 아까워.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제대로 고민해보고 공부한 시민이라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우리가 시장 통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화나니까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볼 때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대답할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맥락에서 이거 좀 상세히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말씀 드리려고 이 안 갖고 온 거예요. 체포안이 부결됐건 가결됐건 뭐 이거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다뤄야 될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는 글을 읽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 반란표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들은 싹 뺐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이 당 안의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것까지 쫓아다니면서 뭐 그거를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 관심은 우리가 있긴 있어야 되죠. 시민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관심은 어디 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해설해 주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자의적 해설이니까 어느 한쪽의 입장만 특 보고서 그걸 그냥 쓱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 입장을 같이 이렇게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시민으로서 하시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무기명 투표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체포동의안이 나오고 어쨌건 이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오면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에 대한 처분을 놓고 하는 투표죠. 이런 건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해요. 국회에서도. 그래서 종이를 주고 투표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가, 부 여부를 이제 손으로 쓰게 해요. 가, 부 이렇게 한자로도 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 요즘엔 전자투표 방식이에요. 앉아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어떤 법안에 대해서는 나 찬성, 나 반대. 왜?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내가 뽑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걸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찬반 같은 게 딱 뜨게 해요. 정황판에 바로. 그렇게 해서 계산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문제가 걸려있는 건 공개 투표를 하게 되면 내 의사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이렇게 봐두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 되지만 찬성이 149표에 못 미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99명이라는 거를 보면 국회의원이 원래 300명인데 한 명이 지금 이제 자리가 공석인 거죠. 현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찬성이 이제 149표가 나와야 되는데 찬성은 139표에 머물러서 결국에는 이제 과반에 못 미쳐서 부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없어지는 거냐? 뭐 죄인지 혐의만 있는 건지는 아직은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아무튼 그 혐의가 사라지고 그러면 죄를 못 묻는 것이냐? 죄가 혹시 있을까? 그걸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해서 재판받게 할 수 있고요. 실제 검찰이 기소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당사자는 전혀 그런 일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든 혐의가 있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 이 창가 방패가 만나서 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건데 이렇게 불체포가 됐다고 이게 무죄가 됐다. 뭐 죄가 있는데도 무죄가 됐거나 뭐 이제 전혀 앞으로는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이냐. 그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놓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체포동의안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잘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 조직이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승격 직접 서명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말씀 좀 또 드려야 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자, 이제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